공부를 못하면 밥도 제일 늦게 먹어라. 이 무슨 어이없고 황당한 말이냐 싶으시죠? 대구 칠곡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요. 시험을 본 후 성적 순회기 아이들에게 급식을 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인격적인 이런 문제는 학교만의 일이 아닌데요. 학교에서의 성적 줄 세우기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이번 실태를 직접 조사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정지연 사업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과연 실제 일어난 일인가? 이게 첫 반응이에요, 사실. 네. 예. 저희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서 믿기 힘들었습니다. 네, 한 학부모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었는데요. 네, 식사 시간에 이제 성적 순대로 줄을 서서 밥을 먹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전원이 얼마나 되는 최소한 3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1등부터 2등, 그 뭐 29등, 30 몇 등까지 쭉 줄을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등수 공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성적 순대로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교사가 지시를 했던 내용이었겠죠. 아하. 네.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 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요? 네, 3, 4학년 어떤 학급에서 일어난 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그 제보를 해주신 분에게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초등학생들이 생각이 없지 않을 나이인데 수치심과 모멸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석차 공개를 하면서 1등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꼴찌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인데 이게 일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좀 즐거운 시간이어야 할 밥 먹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실 이것은 인권 침해 사항이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까지 있는 마당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 성적으로 줄 세우기라고 부를 만한 상황일 텐데 그 학년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가혹하고 직접적인 방식이다라는 결론을 내셨다고요? 네. 이를테면 뭐 사례가 어떻게 되죠? 네, 특히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에서 줄 세우기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성적 우수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차별적인 혜택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철 냉방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해준다는 이야기들을 울산에서 듣기도 했었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냉방을 해주고 공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찜통에서 공부해라?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사립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꽤 많았었는데 이것이 전교 30등까지나 아니면 50등까지 이렇게 석차별로 끊어서 그 학생들만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원 강사들의 특강을 제공한다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 동에만 에어컨을 가동한다든가 이런 차별적인 지원들을 해주면서 이제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요. 경남을 또 가서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는 한 중학교에서는 도서관에 전교 석차 순서로 학생들의 자리를 따로 지정해 놓고 1등 자리에는 그 1등 학생만 앉고 2등 자리에는 2등 학생만 앉고 다른 학생들이 이제 앉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또 너무 놀랐고요. 저희가 제보를 지금 이제 부모들과 교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중인데 제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이러한 일들은 더 허다하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학원 같다는 학원이라고 부르기도 좀 이상하네요. 네. 줄 세우기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이것도 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싶은 사례가 있던데 아이들이 서로 잘못을 고발하면 상점 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것은 친구 고발하는 상벌점 제도에 대한 제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상벌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 학생들을 체벌하는 대신에 학교 생활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율을 정하고 상점과 이제 벌점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것에 대한 부적용이 많다는 이제 부모들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상벌점제 자체가 이제 교사 임의대로 해석해서 점수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친구의 잘못을 고발했을 때 상점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을 넘어 학교를 나가는 친구를 고발하게 해서 상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끼리 단순히 그냥 물장난을 친 정도에 또 고발을 하면 상점을 주는 등 상벌점 때문에 친구 간에 이제 경쟁과 불화가 생기고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벌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토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친구를 고발하는 항목만은 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뭐 어떤 식으로까지 나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뭐 친구들 사이에 이런 부분에 이제 몰래 또 제보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네, 친구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문제 자체는 이제 친구를 고발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 친구와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제 잘못이 있을 때 뭐 대화나 이런 토론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작은 이익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많이 드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그냥 민낯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 보면서 놀라시는 경우도 많고 아마 정부 당국이 알아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줄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하면서 지금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돌고 모임을 하면서 제보를 받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전화와 이메일로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성적으로 줄세우는 부당한 일들, 그리고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들, 그리고 사교육 업체와 결탁된 부분에서 이제 제보를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분들도 사실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저희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어떤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네, 저희가 질의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학교가 학교다워져야 할 텐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교육 걱정 세상의 정지연 사업국장이었습니다.